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7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FOMC 결과 발표가 있는데 과연 거기서 어떠한 뉴스가 나올지,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은 조금 눈치보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와중에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오늘 또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닥터 둠,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경기 침체, 금융 위기 같이 온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루비니 교수가 심각한 경기 침체와 함께 금융 위기가 한꺼번에 오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루비니 교수는 일부에서 경기 침체가 약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완전히 망상이라며 향후 주가도 현재보다 50% 야, 이거 좀 심각한데요. 이 정도나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 이 정도 말을 해야지 닥터 둠이라고 불릴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전망은 언제든 분명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기우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와중에 또 이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증시가 조금 반등을 해서 최소한 2500을 넘어가면은 그때는 소량 한 5에서 10% 정도 현금 비중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증시가 반등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은 쇼크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미국은 월마트 쇼크. 자,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이때 미국에서 월마트가 어제 7%나 급락했는데요. 결국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러한 전망이 있었죠. 지금처럼 심각한 인플레는 고소득자가 아니라 중저소득자에게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 중저소득자랑 관련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러한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월마트 실적이 나쁘게 나온 거 보니까 확실히 할인마트를 주로 찾는 중저 소비자들이 확실히 소비가 줄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가 부러지니까 당연히 다른 소매업계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어제 미국은 또 하락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소피파이는 14%나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피파이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에 의한 전자상거래 붐의 지속력을 잘못 판단했다며 직원의 약 10%를 해고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서는 이러한 전자상거래 붐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났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겠죠. 그 결과 주가는 14%나 폭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소방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이 두 개가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두 개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수요 감소와 강달러 여파로 올해 2분기 최근 2년 내 가장 느린 성장세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실적 둔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내년부터는 다시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할 거다, 이러한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무려 5%나 반등을 했다는 소식.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실적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주가는 미래 실적을 6개월에서 1년 빠르게 반영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년부터는 성장을 다시 제대로 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반등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구글도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구글도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광고 매출세가 크게 꺾였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 와중에 시간 내에서는 5% 가까이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딱 봤더니 스냅처럼 완전 쇼크는 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완전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뭐 이 정도면 선방하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일단 오늘은 소방수 역할을 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8월에는 코스피가 어디로 갈까요? 저 벌써 8월이네요. 시간 진짜 빠릅니다. 그래서 한 증권사의 전망을 봤더니 교보증권에서는 8월 코스피를 2350에서 2650으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시간 기준 2400에서 살짝 깨진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 말인즉슨 그냥 8월은 상방만 본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물가 상승이 피크를 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보증권은 딱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7월에 현재 상승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데, 이 상승이 일단 8월에도 이어나갈 확률이 분명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북한 핵실험 주시. 백악관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여전히 주시 중이라며 실제 강행 시 강력한 대응을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이
경제 사정 등으로 미뤄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내가 계속 보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과 대화 외교의 길을 열어놓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답을 못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과연 북한은 도대체 어떤 거를 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북한에 관련된 소식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성장률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깜짝 놀랄만한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공개가 되었는데 142만 3천 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142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한국은 얼마일까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4,048만 원으로 남북한 격차는 이제 같이 계산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벌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초년생이 그냥 알바만 해도 한 달 동안 버는 돈이 작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보다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 사정이 매우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와중에 굳이 핵실험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다는 소식, 이거를 들으면 누가 가장 화를 낼까요? 맞습니다. 중국이죠. 사실상 중국의 발작 버튼인데요. 한번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달 그러니까 8월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겠죠. 그래서 중국 국방부에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면 그때 중국군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으르렁거렸다는 거겠죠. 개인적으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야, 내가 주식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진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이 조금 생기긴 합니다. 어쨌든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지 말라며 전투태세까지 현재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시진핑 내일 통화할 예정. 때마침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28일 내일 통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여기서는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 전쟁 이야기 마지막으로 대중국 관세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과연 여기서 좋은 소식이 나올지 아니면 나쁜 소식이 나올지 일단은 바이든과 시진핑 올해는 조금 중요한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굳이 나쁜 소식을 만들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요한 일정은 바이든 중간 선거가 있고 그리고 시진핑은 장기 집권을 확정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최태원 바이든 회담 종료. 어제 갑자기 깜짝 뉴스가 나왔죠. 화상회담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려있다 보니까 백악관까지 가서 최태원 회장은 화상회담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담 결과는 매우 좋았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29조 원에 달하는 투자 소식을 듣고 역사적 발표라며 크게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바이든은 미국과 한국이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선구자적인 발표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든은 3개월 만인가요? 한국 재계 1등, 2등, 3등을 연속으로 만난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그만큼 지금 미국이 한국에 조금 공을 쏟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결과가 꼭 좋은 결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은 촌스러운 게 이뻐요. 요즘에는 8090년대 감성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탑건 매버릭의 성공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개봉한 탑건 매버릭이 지금 현재 역주행까지 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꼭꼭 영화관에서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패션마저 과거 유행했던 아이템이 다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와이드 팬츠 크롭티가 대표적이라고 하며 이러다가는 올해 겨울에는 떡볶이 코트를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모든 거는 돌고 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의 매수 매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기금은 증권주를 줄이고 음식료를 늘리는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증권주는 실제로 주가 하락이 컸으며 그 반면 음식료는 잘 버티는 흐름을 나타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 연기금의 흐름을 우리가 꼭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다만 위와 같은 매동은 벌써 7월 말입니다. 8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된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 또 매주 연기금이 음식료를 계속 사고 있는지 그리고 증권주를 아직도 팔고 있는지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매동 방향이 좀 바뀐다면 보통 연기금은 지그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또 반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이 뉴스는 우리에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유럽이 전기차 회의론에 빠졌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자 이미 완성차 업체들은 대부분의 회사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결정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와중에 유럽이 갑자기 반대 흐름을 조금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중국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실제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 혜택을 하나둘씩 없애고 있으며,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혜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혜택도 하나하나 없애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전기차를 딱 사려고 봤더니 야, 이거 너무 비싼데 그냥 내연기관 한 번 더 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 전기차로의 전환이 조금은 늦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바로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사실 배터리는 전기차 안에서 적게는 20% 그리고 많게는 40%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완벽한 노른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봤다시피 배터리의 점유율 1등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CATL 중국이죠. 중국의 CATL이 무려 34%나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한국 3사를 전부 다 합치면은 26%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아시아가 60% 넘게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일본과 다른 중국의 업체들이 또 나눠 먹고 있죠.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는 야, 이거 근데 우리가 전기차로 전환을 빨리 해봐야 쟤네만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러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고 하며, 그리고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최근 인플레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바로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원자재가 또 누구한테 나는가 봤더니 바로 중국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환경을 위해서 우리 전기차 타야겠다라고 딱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많은 금액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이제는 조금은 피부로 느낄 만큼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봤던 대로 유럽이 전기차 회의론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 뉴스가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기차 전망이 살짝 어두워진다면은 사실 반도체 다음으로 그 뒤를 이끄는 게 전기차 관련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섹터가 살짝 휘청거린다고 볼 수 있고, 그 결과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전기차 판매 대수가 꺾이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펄프 값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펄프 가격이 월간 기준 역대 처음으로 $1000를 돌파하며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국 제지 관련주가 슬금슬금 또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펄프 가격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속 그리고 인플레 영향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제지주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이 회사들의 제품 가격 인상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도 사실 느낌이 좀 안 오긴 하죠. 10만 명이 늘어났다고 약속을 아직까지는 취소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확산세가 계속 커진다면은 20만 명, 30만 명까지 간다면은 그때는 우리에게 피해를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 놀 거 한 번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분명 규제도 검토를 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또다시 거리두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결국은 규제를 통한 방역이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 참여 방역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부가 어떻게 말하든 그냥 걸리면은 우리만 아픕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나저나 예전에는 코로나 걸리면 정말 많이 아팠다고 하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최근에 코로나 걸리신 분이 계시다면은 요즘 코로나도 몸살보다 아픈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로켓 잔해가 31일 추락을 한다고 합니다. 불과 3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나저나 로켓의 잔해가 왜 떨어지는가 봤더니 중국이 최근 발사한 창정 5B 로켓이 대기권 밖에서 현재 머무르고 있는데 그게 곧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31일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추락 지점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없는데 그 와중에 범위를 계산해봤더니 일단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우 넓기 때문에 확률은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거 떨어져 봐야 떨어지면서 다 타서 없어진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과거에도 중국의 로켓 잔해가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과 2년 전이죠. 그때는 코트디부아르에 떨어져 건물이 파손된 바 있으며, 그리고 작년에는 인도양에 떨어진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부 다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앞으로는 우주 쓰레기에 대한 그러한 논의가 많아질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K이노엔. 컨디션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HK이노엔 오랜만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신한금투는 5만원을 목표 주가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2분기 실적은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 이유는 약가 인상에 따른 MSD 백신 선주문에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K캡의 성장도 좋으며 컨디션 그리고 헛개수 이러한 제품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자 오늘 5%나 급등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바이오 기업인데 어쨌든 슬금슬금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올해 퍼는 28, 내년은 20, 내후년은 17. 가면 갈수록 퍼가 좀 많이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앞으로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가격 그대로고 그 다음에 실적 성장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은 그때는 분명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자, 오늘은 1.3% 하락 중. 얼마 전에 게임을 출시했죠. 우마무스메. 조금 우리에게 잊혀지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25일 이틀 전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업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앱스토어 매출 1위를 또다시 달안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은 주가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으며, 그리고 하반기는 새로 출시하는 게임이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너무나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올해 퍼 20, 내년 퍼 14.9배. 다만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죠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이 친구가 따로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